네, 그러면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기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섹션으로 만들게요. 섹션 이름은 섹션 02라고 하고요. 프라이머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타입. 서브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EX01번부터 시작해서 넘버링을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는요, 플롯과 더블의 정밀도에 대해서 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플롯 vs 더블. 자, 그러면 똑같이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는 플롯의 정밀도입니다. 자, 플롯이라고 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6자리 정도, 7자리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플롯의 정밀도. 자, 그러면 일단 플롯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f1이라고 하고요. 7제짜리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F라고 해서 플롯으로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숫자를 플롯으로 읽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1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내가 집어넣은 글자가 그대로 그냥 그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한 자리만 더 늘려볼게요.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걸 F2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거는 0.0000 7제짜리, 아까 6제짜리에서 지금 7제짜리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1.0이 나왔어요. 자, 그 소리는 더 이상 여기 오차가 발생한 거죠. 일반적으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정밀도는 소수점 7제짜리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문자로 쓸게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7제짜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에 이론 시간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10의 몇 승이 아니라 2의 몇 승, 2의 지수승으로 그 정밀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대략 그냥 7제짜리 정도까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더블의 정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더블 D1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블 같은 경우는 15제짜리 정도 되니까요. 이거 영어 좀 잘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D라고 써도 되지만 D라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플롯 같은 경우는 F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 미리 뒷부분에서 할 거라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F를 안 붙여주게 되면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더블로 읽거든요. 더블은 플롯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캐스팅이라는 과정 없이. 자, 그래서 여기 F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자, 얘는 이거 자체가 더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D1이라고 썼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집어넣은 15자리의 소수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없죠? 그럼 더블 같은 경우는 15자리 정도는 오차 없이 그냥 출력할 수 있다. 오차 없이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자리를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다 0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D2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자, 시켰더니 마찬가지로 오차가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대략 여기 옆에다가 쓰게 되면요, 말씀드렸지만 대략입니다. 대략 플롯 같은 경우에는 소수 7제짜리까지. 자, 그리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대략 소수 15제짜리 정도까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내는 그보다 더 소수 13자리, 12자리, 그 이내는 오차 없이 대부분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자료형 8개에 대해서 값을 대입하고 값을 한번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프라이머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쓸게요. 두 개를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개를 두 개를 나눠서 할 거라서 언더바 1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샵 1번 불 대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불리언. 영어로 쓸까요? 타입을 쓸까요? 불리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만 저장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false. 자, 그러면 불리언으로 한번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불리언 불1은 true라고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true로 집어넣으면 실제로 true라고 하는 글자로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뭐 아무런 따옴표 같은 것도 없이요. true라고 집어넣게 되면 이 색깔도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 true라고 하는 키워드, false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자바에서 불값을 불리언 값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저장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불리언 불2라고 할 거고요. 자, 이번엔 false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불1과 불2는 각각 true와 false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1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건 불2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저장한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첫 번째 건 true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건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거 true, 두 번째 거 false.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대로 나온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정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는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정수의 의미는 뭐죠?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죠. 그러니까 음수도 있고 영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음의 정수도 있고요. 영도 있고 그리고 양의 정수. 이걸 다 합해서 양의 정수. 이걸 다 합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음수, 영, 양의 정수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값에 저장하는 범위만 다르겠죠. 자, 바이트 밸류 1부터 시작을 할게요. 바이트 타입으로 10을 집어넣습니다. 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쇼트 밸류 2는 마이너스 10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다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에 있습니다. 작은 값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밸류 3은 100. 그 다음에 롱 밸류 4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L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100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L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플러스로 읽어라 라고 했을 때 F라고 하는 것을 썼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L로 붙이게 되면 롱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여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인트로 읽거든요.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인트보다 롱이 더 커요. 작은 거가 큰 거 들어갈 때는 생략할 수 있어서 그냥 생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좀 익숙해지라고 여기다가 롱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밸류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각각의 값을 집어넣는데 제가 값의 범위는 그 이론 시간에 표에서 설명드렸고 비트가 커짐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늘어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일단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여기다가 뭐 주절주절 큰 범위의 값을 집어넣고 저장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이론 시간에 배운 정도의 레벨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밸류 1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이거 나머지를 다 그냥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밸류 1, 2, 3, 4 각각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집어넣은 값대로 그대로 나오겠죠. 어차피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양수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수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지 않고 100.5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는 불가능하겠죠. 정수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를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실수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플러시고요. 하나는 더블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수라고 하는 것도요. 음의 실수도 있고 영도 있고 양의 실수도 있습니다. 음의 실수도 있고요. 영도 있고 그리고 양의 실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또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럭 밸류 5번인가요? 자, 5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5번은 자, 1.2 F. 자, 여기다 제가 F라고 썼습니다. F의 의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F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결국에는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놈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읽으면 더블로 읽힌데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읽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다가 F로 붙였대. 이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뒤에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밸류 6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5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뒤에 붙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더블 마지막으로 value 7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값에다가는 5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이건 조금 더 특이하죠. 여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기서 지금 더블 값으로, 다시 말해서 실수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오류가 발생했단 말이죠. 여기서 뭐 100.3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는 정수잖아. 정수를 지금 실수에다 집어넣을 때는 또 오류가 발생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작은 거를 큰 거에다 집어넣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큰 거를 작은 거에다 집어넣을 때는 오류가 생긴다. 일단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물론 그 5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value 5번이네요. 5번부터 시작해서 6, 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5라고 하는 정수가 W이라고 하는 여기 value 7의 저장은 가능하지만 일단 저장될 때는요, 이 value 7이라고 하는 게 더블이잖아요. 바꿔 얘기해서 실수잖아요. 그러면 5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실수로 바꿔서 저장해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5.0으로 저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5.0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 세 개가 요 결과죠. 1.2 마이너스 1.5, 5.0.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예제에서는 기본 자료 8개 중에서 7개를 알아보신 거예요. 여기 스펠링이 틀려서 7개를 알아보신 겁니다.